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탑생활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브라이틀링의 타운하우스 한남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틀링은 요새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모건 스탠리가 해마다 스위스 브랜드들의 매출 순위를 발행을 하는데 브라이틀링이 꾸준히 순위를 올려서 드디어 9위까지 올라가. 9위? 네, 9위까지. 대단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브라이틀링의 예전의 위상에 비하면은 9위도 좀 불만족스러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은 뭐 한동안 좀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굉장히 재밌는 신제품 출시 소식들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고 네. 두 번째로 브라이틀링 카페가 리뉴얼이 됐어요. 그전과 다르게 좀 브런치 메뉴도 좀 생기고 네. 뭐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또 메뉴도 생기는 게 네.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뭔가 좀 럭셔리 브랜드라고 되게 뭔가 고객과 선을 긋는 느낌이 아니라 좀 뭔가 좀 포옹하는 느낌이 좀 확실히 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제품 두 개예요. 탑타임이라는 시계랑 프리미의 오토매틱 컬렉션인데 탑타임이 인기가 그렇게 높다고 해가지고 탑타임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차, 네. 뭐 비행기, 네. 배, 전 다 좋아합니다. 오늘 민성님 모신 이유도 브라이틀링을 관심 있어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차를 저희 채널에서 다루게 되면 제가 차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민성님한테 조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유, 모신 것도 있거든요. 네. 탑타임이 다 클래식카를 모티프로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이 시계가 클래식카랑 콜라보를 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것도 클래식카의 정말 정점을 찍은 대표 모델들이랑 콜라보를 했다는 게 이것도 대부분 한 브랜드랑 콜라보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네 가지 브랜드랑 그렇게 콜라보를 했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하고 이미 또 너무 잘 팔리고 있다는 건 당연한 또 결과인 것 같아요. 네네. 시대적 배경 자체가 1960년 되면 히피라고도 하고 되게 좀 패션도 파격적이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롭게 바뀌는 반항적인 시대인데 마치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시는 뭔가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세대, 반항적인 세대를 겨냥한 시계라는 말은 되게 잘 지적해 주신 거예요. 탑타임이라는 시계가 1963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당대 굉장히 많은 레이싱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브라이틀링의 대표 시계였던 거죠. 그 전까지는 전문가들을 위한 시계로 이름을 날리던 브랜드였는데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단순한 디자인에 좀 더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시계로 탑타임이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이 힘들죠, 이제? 지금은 매니팩처 무브먼트가 들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벨주 무브먼트가 들어간 버전이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1년 전에. 네네네. 그거는 좀 더 저렴하긴 합니다. 사이즈가 브라이틀링 시계가 그동안 크다 이런 판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잠깐 예전의 위상과 같지 않다라는 게 큰 사이즈가 외면받을 때 네, 그렇죠. 네. 계속 큰 시계를 밀었는데 큰 시계 유행이 지나가면서 풀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트렌드에 맞게 사이즈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41mm. 41mm는 브라이틀링의 사전에서는 작은 겁니다. 네. 사실 저는 팔목의 두께가 두꺼운 편이라 사이즈가 큰 시계에 대한 부담감이 없거든요. 근데 41mm도 조금 버겁게 느끼는 구독자분들도 이 시계는 착용하셔도 전혀 그런 이질감이 없을 것 같은 게 체감은 한 38 정도? 그래서 혹시나 손목이 작아서 그동안 이런 계열의 시계를 조금 미뤄왔던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꺼워 보이나요? 혹시? 제 생각에는 통통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봤을 때 너무 톡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도 느낌? 아니고 네. 제 또 이 시계 뒤를 볼 때 고르는 기준점이 있는데 이렇게 재킷에 걸쳤을 때 반 정도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사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이게 도드라져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컴팩트하다, 깔끔하다. 요런 게 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는 언제나 나한테 좀 컸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한번 한남 타운하우스 오셔가지고 탑타임 차보세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이건 한 40mm 이하의 느낌이에요. 제 느낌으로. 저도 그 이하의 느낌 너무 나고 대부분 근데 시간을 내서 시계만 보러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카페에도 한번 오시고. 어차피 커피 한잔 하러 올 거 네네. 사진도 찍고 저도 뭐 맨날 간장에 밥 비벼 먹지만 SNS엔 멋있는 거 올리거든요. 좀 멋있는 사진 많이 찍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럼 이번에 4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쉐보레 콜벳. 콜벳. 콜벳을 테마로 한 게 있고 네. 포드 썬더버드. 썬더.
포드 머스탱, 머스탱. 그리고 쉘비 코브라 이렇게 네 가지인데 포드 썬더버드가 완전히 새로운 색상이고 이 컬러로. 뉴 컬러로 나왔고 근데 그게 지금 품절이래요. 아, 그래서 지금. 네, 없어요. 아니, 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영상 찍을 때 없는 정도면 진짜 네, 진짜 씨가 마른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 시계 시장이 되게 보수적이라고 그동안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클래식화 테마를 받아들여가지고 튀는 색상으로 크로노그래프를 만드는 게 의외로 잘 수용이 되나 봐요.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합의점을 좀 잘 찾은 게 네. 지금 이 네 가지 컬러를 보면 일단 블랙이랑 다 잘 어울리고 그다음 또 화이트 컬러랑도 다 잘 어울리는 거고 또 그레이 컬러랑도 다 잘 어울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컬러가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부분 많이 입는 바지나 와이셔츠나 혹은 이런 좀 의류의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튀는 컬러고 세련됐지만 옷 입을 때 되게 어렵지 않은, 제가 늘 강조하는 그걸 잡아가지고 전 너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머스탱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네. 요즘 그린이 되게 핫하기도 하고. 네. 왜냐면 이 머스탱을 딱 봤을 때 그린이 사실 되게 매력적인 컬러인 게 옷 입기도 편하고 저 사람 되게 세련됐다 라는 좀 이미지가 좀 형성되는 것 지금 같아서 입고 계신 옷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어떻게 입었냐면 네. 1960년대 되게 그 미국의 되게 좀 젊은 CEO 성공한 초창기에 성공한 그런 느낌을 한번 그런 느낌 입었거든요.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회사 점심에 퇴근해서 바로 그냥 컨버터블 타고 해변 달리는 그런 느낌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진짜 나요. 진짜 괜찮다. 감사합니다. 녹색. 저는 이 청판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쉘비 코브라 테마인데 전체가 같은 색상이 아니라 이 칩터링 부분이랑 서브 다이얼 부분이 흰색이라서 저는 또 팬더 좋아하기 때문에 팬더 매니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코브라 로고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카운터를 없애버리고 코브라가 들어갔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존재감이 높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더블 카운터가 된 거죠. 다른 건 다 트리플 카운터. 이거 나한테 딱인데 쉘비 코브라가 예쁘네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게 쉐보레 콜벳이었죠. 이게 버건디라고 해야 되나요? 괜찮은데? 안쪽에 보시면 이 블랙이 한 번 더 잡아줬어요. 네, 이 네. 블랙이 크로노그래프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타키미터? 네. 타키미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번 더 잡아준 느낌이랄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빨간색 넥타이 이런 거 잘 어울리시는 그런 분들 뭔가 시계로 선명한 인상을 주고 싶은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돈 썼는데 또 티가 나야죠. 빈티지 바이브가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 아크릴 유리를 연상시키는 이렇게 높은 도명의 유리가 들어갔는데 네. 이게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이고 그리고 케이스의 형태 같은 것도 옛날 시계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옛날 60년대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인데 근데 약간 더 실체감 있게 단단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푸자의 형태나 크라운의 형태 같은 것도 옛날 시계 같고 로고, 필기체 로고나 서브 다이얼 있잖아요. 서브 다이얼이 완전히 원형도 아니고 완전히 사각형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타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네. 그 자동차에 달려있는 그 계기 같아요. 진짜. 빈티지 바이브가 있는데 이게 아빠 시계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귀엽고 요즘 시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빈티지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젊은 세대 취향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계로 나왔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빛의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레이싱카의 줄무늬처럼 수직에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면은 시계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공통점이 자세히 봐야 디테일이 있는 것들은 오래 봐도 안 질려요. 맞아요. 평생 뭔가 조금 약간 좋아하면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디자인이 특별하고 특이한데 그렇다고 해서 질리거나 너무 과한 게 아닌 게 큰 점수를 정말 주고 싶습니다. 매일 착용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전까지는 자동차랑 콜라보레이션 하면 핸들 박아놓고 무슨 뭐 핸들 박아놓고 뭐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도 충분히 레이싱 시계라는 테마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매니팩처 무브먼트가 들어간 거거든요. 브라이틀링의 B01 하면은 컬럼 휠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폰 머리 모양 있잖아요. 폰 머리 모양처럼 생긴 이 휠이 그 구동을 할 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요걸 컬럼 휠이라고 하는데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고 크로노그래프를 구동을 시킬 때 그 휠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있고 수평 클러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게 있어요. 수직 클러치. 근데 수평 클러치가 이렇게 휠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가끔 초침이 튀어요. 크로노그래프
구동시킬 때마다. 그래서 고급 크로노그래프에서 잘 안 쓸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요거는 수직 클러치 방식입니다. 아, 그 수직 클러치가 또 좋은 게 뭐예요? 그 크로노그래프 구동시킬 때 기계식이면은 그거 너무 자주 구동시키면은 닳는다고. 아무래도. 네, 닳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수직 클러치는 구동한다고 해서 부하가 추가로 더 걸리는 게 없어요. 아, 계속 구동해도 됩니다. 트레이드가 없구나, 거의. 네. 또 브라이틀링의 모든 시계들은 이 인하우스 무브먼트 포함해서 코스크 인증을 받습니다. 정확한 시계인 거죠. 아, 모두 다. 네. 제 크로노met에도 B01이 들어가는데 제 거는 로터가 이게 뚫려 있지 않죠. 그래서 무브먼트의 많은 부분이 가리는데 네. 요즘 B01이 로터 구조가 개선이 돼서 더 뚫렸죠. 무브먼트를 가리는 데가 없어서 더 많은 부분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이쁜 무브먼트다. 전 이것도 처음 봤어요. 안쪽에 이렇게 이 로고를 넣는 건가요? 아, 그 클래시카 로고를 뒤에도 한번 넣었는데 저는 사실 디스플레이백에다가 로고를 넣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무브먼트 보려고 디스플레이백을 하는데 로고 넣으면 가리잖아요. 근데 요건 가리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이 시계의 테마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로고를 넣어놔서 이것도 센스 있게 잘 한 것 같아요. 스트랩은 어때요? 스트랩. 소가죽인데 이게 막 불편하거나 네. 저는 그 시계를 착용할 때 디자인도 보지만 착용했을 때 막 불편하고 아프면 싫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레이싱 시계 스트랩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구멍 뚫려 있는 거. 네. 또 장갑이랑 또 같이 착용해야 네, 되니까 네. 그런 느낌도 너무너무 괜찮아. 아, 근데 이거를 네. 착용하고 네. 어디 뭐 저기 두물머리라도 꼭 가고 싶은 그런 두물머리.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목이 좀 마른 것 같으니까 카페 네. 다시 가가지고 아, 이런 게 또 좋네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쉬고 다시 네. 좀 시계 좀 더 보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는 탑타임을 살펴봤고 지금 프리미에르를 살펴보려고. 프리미에르는 네. 그 브라이틀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이 라인인 거예요? 브라이틀링에서 가장 드레시하면서도 동시에 스포츠 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오면서 좀 더 드레시한 면이 강화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오기는 1943년에 처음 나왔었고요. 43년. 네, 창업자 가문 중에서 3대였죠. 율리 브라이팅이 살아있을 때 프리미에르가 프랑스어로 인류 뭐 이런 뜻인데 인류 뭐 이런. 그 당시에 활용 가능한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좋은 무브먼트가 들어간 크로노그래프였어요. 한동안 잊혀졌던 컬렉션이었는데 2018년에 부활을 해가지고 이게 브라이틀링의 기존 컬렉션과 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좀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의 크로노그래프여서. 되게 고가 라인인 건가 맞나요, 이게? 뭐 브라이틀링에 저가라고 부를 수 있는 라인업이 없긴 하지만은 그렇죠. 고가죠. 탑타임보다 약간 더 높긴 합니다. 아, 프리미엄의 프리미엄이군요. 프리미엄 중에 탑타임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높고 레비 타이머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이 시계는 저는 예물 시계 같은 거 고려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물 시계는 좀 날리는 느낌보다는 좀 중후하고 중요한 자리 같은 거 갈 때 어울리는 시계, 나이 들어도 어울릴 시계,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만한 시계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브라이틀링에서 그런 시계라면은 레비 타이머 아니면은 디자인 자체로만 보면 프리미에르가 그런 느낌이 제일 강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 김생활님 드림 시계가 있다고 저는 신제품은 아니에요. 여기 그 트리플 캘린더에다가 문페이지까지 들어간 다토라 모델이 있는데 네. 프리미에르 라인 중에서 좀 고가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모델이 돈이 좋아요. 예. 이런 희귀한 색깔이죠. 이런 색감들이 이제 일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모델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카운터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에도 네. 세먼 다이얼이 보이시죠? 세먼은 되게 권위 있는 색깔이거든요. 하이엔드. 그래서 진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세먼 다이얼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신제품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오토매틱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또 중요해진 게 브레이슬릿. 브라이틀링은 브레이슬릿의 진심이거든요. 왜냐면 네. 정말 진심이신 게 시계를 또 사면 또 한 1970년대 실제로 그때 생산된 그 브레이슬릿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70년대가 70년대 맞죠? 네, 70년대. 그만큼 브레이슬릿에 되게 진심이신 분인데 김생활님이 진심이라고 말하니까 차보고 싶은 굉장히 꽉꽉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다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되는 브레이슬릿을 보면. 네, 그래서 할 수 있나요? 차보고 싶네. 그게 가죽을 고르실 경우엔 진짜 엘리게이터 가죽이 들어가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무래도
그 소가죽에 악어 가죽 무늬를 인위적으로 입혔을 때보다는 더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촉감 같은 거나 광택 네. 같은 것도 달라요. 소가죽. 네. 또 이거 친구 만나면 한마디 할 수, 진짜 악어야. 네. 좀 악어한테 미안하긴 한데 원래 오토매틱 프리미에르가 있었어요. 네, 원래는 바형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강했는데 이번에 아라비아 인덱스로 바뀌면서 좀 더 드레시한 느낌이 강해진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드레시해서 네. 좀 유행도 안 탈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사면은 진짜 팔순잔치 할 때까지 저의 복장에도 어울리고 이렇게 네. 또 김생활님 복장에도 어울리고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 시계처럼 생겼는데 100m 방수예요. 아, 네. 100m 그러니까 방수. 이렇게 생긴 시계 차고 물에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가격대도 물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한데 네. 근데 실수로 물에 담그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방수 성능이라는 거. 저는 이 100m 방수 성능이 너무 감사한 게 가끔 밖에서 손 씻는다고 시계 풀었다가 잊어버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술 진짜. 드시다가 정말로. 저도 사실은 좀 몇 번 있고. 그래서 이 100m 방수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뭘 잠수할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전. 자세히 보시면은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다이얼이 돔형이거든요. 이 커브가 진 다이얼에다가 네. 브라이틀링의 B 로고랑 이 숫자 인덱스들이 입체감 있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입체적인 디테일들을 감상해 보시면은 진짜 존재감이 네. 인덱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네. 인덱스도 되게 남다르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인덱스랑 그 크로노그래프가 만나는 이 경계마저도 진짜 정교하게 잘 해놓은. 맞아요. 프린트도 보시면은 브라이트닝 프린트들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네. 도료들이 살짝 도톰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검은색의 프린트마저도 심심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그 사소한 디테일들까지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시계입니다. 투카운터가 저는 매력이 있는 게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그리고 이게 약간 드레시한 그 레이아웃이어서 투카운터로 해놓으니까 더 단정한 느낌. 네, 정돈된 조금 더 네. 절제미라고 할까요? 네네. 절제미가 있고 무게중심이나 그 두께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편리미엄이라고 해서 네. 편안하지 않으면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한번 무게중심이랑 그 편안함이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진짜 빨리 쳐보고 싶네요. 색상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연어 색깔이 제가 얘기해서 좀 네. 착용해보고 싶은 네네. 욕구가 되게 네. 그동안 40mm의 수동 모델이 피스타치오 다이얼이라고 해서 약간 연두색으로만 나왔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좀 색깔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긴 했어요. 네. 네, 은색으로 수동 모델이 또 나와서 저거는 좀 더 정통 드레스식의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것도 신제품이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민성님과 함께 브라이틀링의 타운하우스 한남에서 2023년 신제품들을 둘러봤습니다. 브라이틀링은 워치스 앤 원더스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 큰 돈을 쓰기보다는 자체적인 대안적인 길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밋 같은 프로그램들은 다른 브랜드들도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브라이틀링 부티크도 취재를 했었습니다만은 타운하우스 한남에서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있는 이유는 브라이틀링 부티크는 한국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키는 총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럭셔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보겠다는 브라이틀링의 야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럭셔리 브랜드들이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위압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자기가 명품 브랜드임을 증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브라이틀링은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좀 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적인 럭셔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시계가 가장 매력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 한남에 다녀오셨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셨는지 그것도 같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